우리가 그래도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한 가지 도구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꾸준히 왔습니다. 그죠? 이제쯤이면 데이터 시각화가 이제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마무리를 이제 해 가는 단계입니다. 그동안에 일관성 있게 한 가지 도구를 가지고 많이 해 왔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태블유라는 도구를 통해서 쭉 해오고 있는데, 일단 목표는 환자 혈액 검사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이제 대시보드를 만드는 거죠.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봄으로써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게 종합적으로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느냐. 크게 보면 지금 이제 두 개의 파트입니다. 그죠? 여기 이제 환자들에 대한 기본 정보, 일면하여 환자 개요 섹션. 그러니까 환자 수라든가 평균 연령이라든가 평균 헤모글로빈이라든가 평균 글루코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이것만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이런 대표되는 것들을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그 다음에 조금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춰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다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차트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나타내는 거죠. 여기는 또 이렇게 두 개의 그러니까 열의 두 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막대 그래프, 그 다음에 점 그래프죠.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를 옆으로 해가지고 이제 삼포도 형식으로 이렇게 보는 방법. 타켓은 이렇게 영문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해보는 거는 이제 한글로 이렇게 보고 있죠. 자, 지난 시간에 이거 만드는 것 중에 요 위에 올라가는 개요 섹션, 환자의 개요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만드는 방법을 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간단해요. 그죠? 그래서 환자 수에 대해서 그냥 텍스트에다가 그 환자에 대한 카운트.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우리가 환자 전체 데이터의 개수라는 게 결국은 이제 환자 단위로 들어간 것이니까, 환자의 개수니까 여기에 카운트라는 건 있습니다. 그죠? 있어서 환자 개수를 구할 때는 이 환자명을 넣어가지고 카운트 값을 구해도 되고, 지금 보는 것처럼 일반 요 값을 그대로 텍스트에 넣어도 요 값이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똑같은 방법으로 요거는 이제 환자 수를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시트를 일단 선택하고, 요런 거 하나 만들려면 어쨌든 요거 워크시트죠. 얘를 한번 클릭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요거를 이제 새로 하나 클릭했을 때 여기에 이름으로, 그죠? 이름으로 시트 5, 그러니까 요 시트 이름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환자 수라고 하니까 여기에 환자 수가 나타났었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환자 수라고 하면 2라고 하죠. 이 앞에 만들었으니까 2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나타나죠. 그 다음에 텍스트에다가 뭐 이런 카운트 값을 넣으면 요렇게 나타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런 타이틀들에 대해서 형식을 뭐 색깔이나 글자 크기나 이런 것들을 지정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타이틀 편집하는 방법은 그냥 환자 수나 이런 것들 더블 클릭하면 여기 나오죠. 제목 편집할 수 있는, 그죠? 그리고 여기 시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요걸로 나타난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글꼴을, 이거 할 때 반드시 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커서가 뒤에 가 있기 때문에 여기 뒤에 찍는 글자들에 대한 지금 punk트를 적응하는 것으로 인식해 버려요. 그래서 요놈을 형식을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글꼴을 굴림, 그 다음에 20포인트, 그 다음에 굵게, 그 다음에 글자색 요거죠. 약간 요 핑크 쪽 계열. 그리고 적용하면 일단 이렇게 바뀐 걸 보여줍니다. 그죠? 확인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값에 대한 거니까 텍스트 쪽은 여기서 하면 되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값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글꼴 굴림에 이것도 뭐 똑같은 크기로 해주면 20포인트로 하고, 그 다음에 글자 색도 까만색이 아니라 동일한 색으로 지정해주면 적용, 그죠?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각각을 이제 요 위쪽에 올라갈 이 각각의 값들을 다 만들었었죠. 요거
요거, 그죠? 요거, 빈군 글루코스, 헤모글로빈 빈 글루코스까지 위에 올라가는 거 다 만들었습니다. 그죠? 여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평균 연령이나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만 다르지, 여기 이제 평균 전체 인원수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평균 연령 같은 경우는 요거죠. 이렇게 만들었었죠. 타이틀은 요거 차트 이름 주면 여기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평균 나이, 요거를 텍스트에 넣고 적정값을 평균으로 바꿔주면 되죠. 아마 처음에는 합계로 나올 건데,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요거 더블 클릭하면 이게 나오니까 이거 지정하고 글꼴 정해주고 폰트 사이즈 주고, 그 다음에 글자 색을 요걸로 똑같은 걸로 하고 적용하면 됐죠. 그 다음에 평균 헤모글로빈은 지금 다 평균이니까 요거는 이걸로 나오죠. 요거는 그 헤모글로빈 요를 일단 텍스트 쪽에 집어넣고 적정값을 평균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평균 글루코스는 마찬가지죠. 이 글루코스 값을 텍스트에 넣고, 그 다음에 적정값을 평균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나오죠. 자, 요거는 지워버릴게요. 삭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기 위에 올라갈 데이터를 다 만들었죠.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하나로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시보드를 이제 만들어서 넣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를 생성하려면 요거죠. 두 번째 거, 새 대시보드, 클릭. 대시보드는 이름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이름을 줍시다. 이름 바꾸기, 대시보드 이름은 짧게 줍시다. 그냥 분석 보고서. 아니면 앞에 혈액검사 넣어가지고 혈액검사 분석 보고서 주고, 그 다음에 그럼 위에 보면 이제 대시보드라는 게 생기죠. 그죠? 누르고 여기 보면 이쪽 왼쪽에 보면 대시보드가 있고 레이아웃이 있죠. 그죠? 이 대시보드에 여기 보면 크기가 있죠. 크기를 여기 펼치 버튼을 눌러가지고 최대 크기 쪽을, 최소 크기는 그대로 두고 최대 크기 쪽을 1250으로 바꿉니다. 너비를. 그러니까 이 대시보드 이걸 하면 이게 지금 많은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기존의 틀 가지고는 좀 작죠. 그래서 얘를 최대 쪽을 좀 크기를 크게 합니다. 1250까지. 그러면 1250이 대략 이제 화면 와이드 스크린 화면 크기만 하겠죠. 높이는 그대로 두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시트가 우리 만들어 놓은 시트 대략 이렇게 미리 보기 해주죠. 환자 수, 평균 연령, 평균 헤모글로빈, 평균 글루코스 만들어 놓은 4개의 시트가 있죠. 여기 보이죠? 일단 제목부터. 제목 설정은 개체 위에 여기 개체 그룹에서 보면 텍스트 요거를 끌어다가 일단 여기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왔을 때 글꼴은 뭐라도 관계없는데 일단 맑은 곳 합시다. 그 다음에 크기는 22포인트 정도. 그 다음에 굵게. 그 다음에 중앙정렬. 색깔은 지금 이걸로 계속 하고 있어요. 핑크. 자, 환자, 혈액, 검사, 데이터, 분석, 보고서라고 줍시다. 그러고 확인하면 여기 이제 중앙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개요 섹션 보드들 하나씩 끌어다 놓습니다. 이제 환자 수, 이게 이제 타이틀이 들어갔으니까 타이틀 밑에 쪽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밑에 쪽에다가 이게 하나의 큰 오브젝트 섹션을 유지를 하는데 그게 밑에 쪽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평균 연령도 여기 지금 들어간 거는 이렇게 체크가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제 옆에 앉아서 밑에 들어가는 거고 옆에, 그죠? 그 다음에 또 평균 헤모글로빈 또 옆에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평균 글루코스까지 4개. 그죠? 크기를 적당하게 맞춥니다. 제목은 좀 바짝 당겨가지고 제목 부분만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하면 대충 됐죠. 그 다음에 그 각 보드에서 오른쪽 맞춤 해가지고 맞춤 너비를 다 맞추면 이렇게 글자가 똑바로 배열이 되죠. 쭉 너비 맞춤. 안 그러면 이제 이게 글자가 밑으로 지금처럼 얘처럼 밑으로 되니까 너비 맞춤을 하면 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숫자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하고 서식. 그럼 여기 이제 글꼴에 관련된 서식들이 지금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본 값의 패널 쪽에 요거를 선택합니다. 정렬 부분. 아까는 글꼴 부분이었고 정렬 부분에 가서 패널 쪽에 기본 패널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를 요거. 그럼 여기 중간으로 오죠. 요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두 번째 거 돼 있으니까 패널 쪽 눌러서 정렬, 그 다음에 요거 자동 패널 쪽에 요거 패널 쪽에 중간 정렬 됐죠? 그 다음에 위에 거도 정렬을 해줄까요? 가운데 확인 이런 식으로 좀 여기 보기가 훨씬 낫죠?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다 했고, 그죠? 너비 맞춤 됐고, 중앙 정렬했고, 요것도 중앙 정렬했고, 일단 어느 정도 좀 만들어 놓고 꾸미도록 합시다. 자, 일단 지금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요거부터 성별 환자 수부터 넣어보기로 합시다. 자, 이제 요걸 넣어봅시다. 환자의 성별 카운트 값. 자,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죠. 얘를 하려면 시트를 하나 생성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 플러스 언제든지 이제 대시보드는 여기로 가면 돼요. 자, 시트 5는 이름이 뭐 연령 분포 이름 바꾸기 됐죠? 자, 이것도 이제 아까 했죠? 더블 클릭하고 클릭 선택하고 이게 22포인트죠. 그 다음에 어쨌든 일관성 있게 핑크 됐죠. 골드는 굵게도 그리고 확인 이렇게 연령 분포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여기는 연령 분포가 아니고 성별 환자 수네. 요거 고쳐야 됩니다. 성별 환자 수로 했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연령 분포로 해도 되고 성별 환자 수로 해도 되고 성별 환자 수로 할게요. 이왕이면 제일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타이틀 편집 아까 했죠. 20포인트는 22가 아니고 자, 선택해야 됩니다. 20포인트 예, 조금 줄어들어요. 그죠? 자, 성별을 열에다가 끌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 방식을 눌러 가지고 파이 차트 요거 그 다음에 성별하고 일단 카운트를 각각 성별을 레이블에다 넣고 그 다음에 카운트 그러니까 성별로 구하기 위해서 카운트 값도 이제 저걸 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이 아니라 원 파이 차트
요거 여기 표현 방식에서 파이 차트를 선택해야 됩니다. 표현 방식에서 그 다음에 레이블을 끌어 넣고 컨트롤 시프트 B를 누르면 비거죠. 비거 점점점점점 더 크게 만드는 거 비거 그 다음 컨트롤 B는 이걸 또 컨트롤 B는 작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작게 컨트롤 시프트 B는 크게 약간 크게 봐야 되겠죠. 성별에 대해 색상은 표현됐고 또 성별에 대해서 레이블을 성별에 대해서 레이블로 집어넣어야 이게 남자, 여자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다 만들었죠. 그럼 일단 대시보드로 다시 가서 성별 환자수가 들어와 있죠. 얘를 환자수 밑에 쪽에다가 밑에 쪽에 가게. 그리고 놓으면 여기로 들어오죠. 또 줄여야 되겠네, 그죠? 너무 크게 했다, 그죠? 근데 내가 지금 화면이 작아서 그렇지 좀 큰 화면에서는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보죠. 그래서 좀 충분히 올려서 보도록 합시다. 됐죠? 자, 일단 환자 수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평균 나이 연령 분포죠. 연령 분포. 자, 프레젠테이션 자료 보면 최대한 잘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뒀습니다. 그 다음에 카운트도 레이블로 좀 보려면 성별 환자 수에서 카운트 쪽을 요것도 이제 레이블로 넣으면 되죠. 성별도 넣지만 카운트를 레이블로 넣으면 이렇게 레이블로 나오죠. 요거는 빼버릴게요. 크기는 레이블로만 이렇게 존재하면 돼요. 그래서 보고서 가보면 같이 나타나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요거 나이 분포 섹션 또 새 워크 시트 지금 하는 과정이 다 똑같아요. 그죠? 안에 있는 들어가는 내용만 다르지. 자, 새 워크 시트 이름은 우리가 뭘로 하든 나이 분포 여기는 뭐 영문이지만 뒤에 진행되는 건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름을 바꿔 가지고 더블 클릭해도 돼요. 하면 여기 나타나겠죠. 더블 클릭해서 전체 선택하고 굴림 20포인트 굵게 색상은 요걸로 하기 고쳐졌죠. 나이 분포고 그 다음에 나이를 열에다 끌어 놓습니다. 지금 나이를 나타내야 되니까 열에다 끌어 놓고 자, 표현 방식을 히스토그램으로 요거죠. 히스토그램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구간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히스토그램은 많이 해봤죠. 저기 통계 시간에 그랬던 게 히스토그램이죠. 거기에 보면 여기 구간이 있었죠. 그래서 히스토그램까지에 대해서는 여기 구간을 지정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펼치고 편집. 자, 여기 보면 이제 구간 크기가 뭐 3.24 이렇게 돼 있는데 자만의 크기를 10 정도로 줍니다. 10으로 줘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10 단위씩 나타나죠. 그죠? 요거랑 똑같죠. 그죠? 그다음 마크 쪽에서 색상을 요것도 핑크로 맞춥시다. 요걸로 이렇게 됐죠. 자, 요것도 됐으니까 대시보드로 가서 여기 들어가 있죠. 요거를 평균 연령 밑에다가 집어넣고 끌어올립니다. 여기 옆에 같이 맞춰가지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죠. 백혈구조 하고 혈소판의 비교 두 개의 값을 비교하는 거죠. 자,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 새 워크시트 하고 이름은 백혈구 vs 대 혈소판 vs는 이거 이거 비교하는 때 쓰는 겁니다. 됐고 더블 클릭해서 항상 이거 선택하고 해야 되죠. 굴림에 20포인트 핑크 여기 됐죠. 굵게 안 했다. 여기 이거 됐고 자, 백혈구를 두 개를 비교해야 되니까 백혈구를 열에다가 그 다음에 혈소판을 행에다가 그 다음에 이 분석 쪽에서 측정값 지금 집계가 체크되어 있죠. 지금 합이 구해졌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값을 합이 아니라 각각의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요거를 지금 하나밖에 표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죠? 여기에, 그죠? 이게 하나밖에, 두 개가, 그죠? 다 합해진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각각의 값을 다 표현하기 위해서는 분석에서 적정값 짓기 체크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를 한 번 더 눌러가지고 해제를 해버려요. 그럼 이렇게 해당하는 값들이 다 찍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축이 보면 지금 여기 몰려 있죠. 그럼 이 밑에 것은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이 있는 부분만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축에서 결정합니다. 축을 선택하고 축 편집, 오른쪽 마우스 버튼 축 편집. 그러면 여기에서 0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0이 항상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얘를 자동으로 하면서 해제를 시켜버리면 이렇게 순수하게 데이터가 있는 부분부터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밑에 100kg도 마찬가지죠. 이거 됐고 100kg 쪽도 요것만 해제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자동 모드로 해가지고 이 숫자가 실제 나타나는 부분부터만 표시를 해주죠. 어차피 이쪽 없는 부분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만 체크해 주면 돼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여기는 175부터 시작하고 그죠. 여기는 5.5 5.뭐 얼마부터 이렇게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단 열과 행을 바꿉니다. 열과 행을 바꿔 가지고 열이 이쪽에 오고 행을 이쪽에 올려 가지고 요렇게 표시되게 그 다음에 좌측에 분석 여기서 분석 탭을 눌러 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모델링 하는 거예요. 모델링 하는 거. 이 두 개 값을 비교하는데 이 흩어진 데이터들을 수용하는 직선을 찾는다든가 뭐 그런 것들, 추세선. 그걸 추세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모델 부분에 추세선 있죠. 요걸 끌어다가 가져가면 이제 추세선 종류가 나오는데 요 선형을 딱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이 점들을 대표하는 직선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마크에서 색상을 눌러가지고 색깔을 바꿔주죠. 전부 다 지금 통일성 있게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죠. 그러면 이제 다시 보드로 가서 여기 있죠. 지금 그리고 있는 거 얘를 끌어다가 해먹을론 밑에다가 그리고 쭉 자기가 안내를 해주죠. 여기까지 다 조금 전에 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화살표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여기까지 됐죠. 저 요거까지 해볼게요. 여기까지 콜레스테롤 인사이트. 그러니까 인사이트라고 하면 아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그걸 이제 인사이트라고 해요. 자, 꽤 많이 만들었습니다. 요거 눌러가지고 이름은 콜레스테롤 인사이트.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조금 이상해서 그대로 그냥 인사이트라고 했습니다. 인사이트를 뜻을 이제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나 여기서 바로 찾아볼까요? 네이버 쪽에 가서 인사이트의 뜻을 찾아보면 통찰력, 이해, 간파 이런 뜻이 있죠. 그죠? 명사의 뜻으로 일반적으로 인사이트 뭐 뉴스나 이런 데서 이야기할 때 인사이트는 뭐 새롭고 톡톡 튀는 신선한 뉴스를 우리는 인사이트라고 하죠. 위키백과에서는 자극하다, 선동하다 그런 뜻도 있고 통찰력 여기도 그려놨죠. 인사이트를 번역하면 통찰력 정도가 적당할 거다. 꿰뚫어 살필 수 있는 능력. 꿰뚫어 살펴보는 거죠. 그거를 인사이트라고 한다. 콜레스테롤을 좀 꿰뚫어서 살펴보자 이거죠. 더블 클릭 선택 이제 자동으로 나와야죠. 굴림 20 골드 핑크 여기 나이별로 이렇게 봐야 되니까 일단은 이미 만들어 놓은 거를 좀 복사해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걸로 해보죠. 그래서 나이 분포 요거를 복사해 가지고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죠. 나이 분포 시트 자체를 요거 있죠. 요거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여기 복사가 있어요. 복제 그죠? 예, 똑같은 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컨트롤 C 해가지고 요거 삭제를 하죠. 삭제 지워졌죠? 대신에 요놈을 이쪽으로 옮겨 놓고 콜레스테롤 인사이트 라고 주죠. 됐죠? 이거 똑같은 놈이죠. 이름은 바꿨지. 나이 분포. 그죠? 똑같죠? 이거 복사했으니까. 복사하고 지금 이름만 바꾸는 거죠. 자, 나이도 빼버리고 이 상태에서 콜레스테롤을
여기다 넣고 히스토그램으로 바꾸고, 그럼 여기도 구간 생겼죠? 생겼으면 됐어요. 구간 생겼고, 그 다음에 행렬을 바꾸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거 이제 똑같이 나왔죠. 이렇게 됐고, 색상 바꾸고 싶으면 이 색상에서 핑크로 됐죠. 행렬을 바꾸면 이렇게 가로 방향이죠. 가로 방향이 되고, 원래대로 하면 요 세로 방향이 되죠. 그죠? 그러면 자동으로 해결됐죠. 그죠? 여기 들어갔죠. 대시보드로 가서 올라와 있죠. 호리스토리 인사이트도 얘를 끌고 요 밑에 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크기 조정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꾸미는 거니까 요 하는 김에 요거까지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글루코스 인사이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 밑에 거도 넣어봅시다. 글루코스 인사이트도. 자, 글루코스 인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세이브 그 시트를 선택하고, 글루코스 인사이트. 자, 글루코스 인사이트도 마찬가지로 굴림에 20포인트 진하게 요거 확인. 그 다음에 글루코스에 대한 분포를 봐야 되니까 글루코스를 열에다 끌어놓고, 그 다음에 변 방식을 자, 히스토그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구간 지원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요거 가지고 해봅시다. 이거는 똑바로 보는 거니까 행렬 바꿀 필요는 없죠. 행렬 바꿀 필요는 없고, 자, 다시 쭉 내려가서 글루코스 인사이트. 성별을 색상에다 추가합니다. 성별을 색상에다 줍니다. 그러면 성별이 색상별로 나타나는데, 색상을 좀 바꾸고 싶으면 색상 선택하고 색상 편집, 여기 남자를 좀 진한 걸로, 여자는 핑크 밝은 걸로 하면 이렇게 바뀌죠. 됐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 됐으니까 여기다가 글루코스 인사이트를 요 밑에다가 이렇게, 그죠? 이건 이제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 만들어졌어요. 자, 일단 뭐 다 만들어 봤고, 그 뒷부분 이건 이제 꾸미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 그려진 상태에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꾸미는 건데, 이렇게 꾸민다는 게 여기 보면 여기도 박스도 치고, 여기 배경색도 바꿔놓고, 여기도 배경색 바꿔놓고, 여기도 배경색을 넣어보고 하는 뭐 그런 걸 꾸미는 것들이에요. 꾸미는 것들이니까 그 뒤에 여기서부터 는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래서 최종 이 모양이 되게 요거 최종 이 모양이 되도록 여러분 한번 꾸며보세요. 뒤에 최종 이 모양, 이런 배경들이나 이거 하는 방법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호리스토리 인사이트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세부 조정, 여기서부터 필터 추가하는 방법, 대시보드에 나이분포 시트 없애고 다시 추가하는 거, 필터 추가할 때는 이제 없애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음영 주는 거, 기본 색 바꾸면서 요거 음영 주는 거. 어쨌든 이 부분을 최종 결론이 요 모양이 되도록 요거 넣어가지고 하는 거, 요 모양이 되도록 지금 여기까지는 일단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구간 주면 돼요. 여기 이제 구간 안 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짧게 나오는 거고, 구간을 주면 이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여기 구간이 생겼으니까 위에 아까. 자, 일단 그러면 이번 주말까지 숙제는 지금까지 한 거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이런 거 배경까지 좀 넣어가지고 해보는 걸로.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최종 여러분들 결과물은 지역정보를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지역정보에 대한 건 우리 전에 해봤죠. 이런 개념으로 이런 정보를 이제 또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자, 질문 있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